천국 명언 토마스 아퀴나스. 천국에 가장 완벽한 자비가 있는 것처럼 지옥에는 가장 완벽한 미움이 있다. 크리스찬 투데이. 미국 의회 탈북민들 목소리에 계속 귀 기울이겠다. 21차 북한 자유주간 탈북민들과의 라운드 테이블. 북한 내 정보 유입이 가장 효과적. 다음 세대들의 진실 바로 알려야. 한류 열광하지만 인민 관심 없어. 제21차 북한 자유주간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가운데 7월 9일 오전 10시 30분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원회 주관으로 탈북민들과의 라운드 테이블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소위원장인 영김 연방 하원 의원은 이날 탈북민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 의회는 탈북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그들이 증언하는 자리를 계속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영김 의원은 탈북민들이 북한에서 받았던 고통과 탈북 과정 이후 정체까지 얼마나 힘든 상황에 놓였을지 상상하기 힘들지만 같은 고통을 나누면서 앞으로도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죠. 이날 의회에서 증언한 탈북민들은 북한 내부로 정보를 유입하는 것만큼 북한을 효과적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이 없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일가족 9명을 목선에 태우고 탈북에 성공한 김이혁 씨, 한국에서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지영 씨는 자신들을 깨우친 것이 외부로부터 유입된 정보였다고 강조했죠. 김이혁 씨는 북한 외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면 여전히 일가족과 북한에 갇혀 있었을 것이라며 지금도 북한에서 세뇌 교육을 받고 있는 다음 세대들이 진실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보 유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정 씨는 김일성 종합대학 재학 시절 이미 한류 드라마 애청자 집단이 교내에 생길 정도로 한국 문화의 인기가 높았다며 북한 엘리트 집안에서 자라 일찍부터 김일성에 충성하겠다고 다짐했던 저를 바꾼 것 역시 외부로부터의 정보 유입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 씨는 증언 도중 북한 인민들의 어려운 삶은 안중에도 없이 한국 부자들을 따라하기 바빴던 북한 엘리트 계층 내 이기심과 허영심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김일성 종합대학 학생들은 충성 분자들만 있는 줄 알았지만 한류에 열광하고 인민의 실질적 싸매는 관심이 없는 그들의 모습이 제 생각을 바꾼 계기이기도 하다고 말했죠. 또 북한 주민들은 이미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는지 알고 있다. 종종 친척 중 제게 돈을 보내달라고 연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들의 요청 액수가 어마어마하다며 강제 북송이라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독약을 준비하고 목숨 걸어 탈북한 과정에 대해서도 잠시 소개했습니다. 김지영 씨는 강제 북송은 단순히 벌금을 내고 벌을 받는 수준이 아니다며 잡혀가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할 정도로 끔찍한 곳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 루트를 통해 북한의 외부 정보를 유입하는 활동을 해왔던 장세월 결의얼 통일연대 대표도 이날 의회에서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정보 유입 필요성을 강조했죠. 장 대표는 지금도 북한 내 많은 친구들과 소통하고 있다며 모두 자유민주 세상을 위해 뜻을 모았다. 북한 내에서도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투쟁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일가족 9명과 어선 탈북한 김이혁 씨 귀순 1년 만에 사고로 숨져. 작년 5월 일가족과 함께 어선을 타고 귀순한 김이혁 씨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북한 국가보위성 황해남도 보위부에서 일했던 이철은 씨는 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2023년 가족과 함께 목숨 걸고 서해 해상으로 배를 타고 탈북한 김이혁 님이 어제 뜻하지 않은 잠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슬픈 소식을 알려드린다고 밝혔죠. 이 씨는 억압받고 천대받던 북한 땅을 떠나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날만 남았던 김이혁 님의 비고의 같은 고향 사람으로서 허무함을 견딜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북한 정권의 부조리와 김정은의 만행을 알리는 선구자적 역할을 활발히 하던 김이혁 님이 가시는 길이 억압과 착취가 없는 행복한 길이 되시길 바라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했습니다. 6개월 전 방송사로 가다 배우고 싶다. 김 씨는 작년 5월 황해남도에서 어선을 타고 서해 북방 한계선을 넘어 연평도 해상에서 귀순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 씨의 아내와 두 아이, 김 씨 형과 형수, 김 씨의 어머니, 처남과 장모님까지 함께였죠. 김 씨는 지난 6월 채널A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 출연해 탈북하게 된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북방성에서 운영하는 전송무역회사에 선원으로 취직해 선단장까지 올라간 김 씨는 배 3척을 운영하며 하루에 최대 $50를 벌어들였다고 했습니다. 외교원조차 $1 남짓의 월급을 받는 북한에서
김씨는 부유한 삶을 살았죠. 그러다 코로나가 확산하며 김씨 부부에게 위기가 찾아왔는데요. 2020년 6월 북한은 해상 봉쇄령을 내렸고 주민들이 배에 접근도 못하겠습니다. 북한 당국은 코로나 기간 돈을 벌 수 없었던 김씨에게 할 일 없던 직장에 나가게 한 뒤 오히려 상납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씨는 탈북을 결심한 결정적 이유로 김정은의 딸 김주애와 세상에 부럼 없어라 노래를 뽑았는데요. 그는 사람이 마지막까지 희망을 붙잡고 있으면 그 환경을 버틴다며 김정은 정권 초기에는 혁명적 변화를 기대했는데 김주애가 등장하니까 희망이 없다는 걸 알았다. 인민들이 헐벗고 굶주려야 정권이 유지된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 무렵 김씨의 딸이 우리의 아버지 김일성 원수님이라는 가사의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김씨는 내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 부모들은 등골이 휘는데 부모님께 고맙다는 노래가 아닌 김일성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상황이 역겨웠다며 아이가 유치원에 가기 전에 북한을 떠나자고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3번의 탈북 시도 끝에 어렵게 한국에 오게 된 김씨는 한국 선원이 되기 위해 밤낮으로 공부 중이라고 했다. 그는 바다를 좀 더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만갑 서해 목선 타고 귀순 탈북 부부가 밝힌 북한 실상. 채널A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서는 서해로 목선을 타고 귀순한 일가족을 이끈 부부가 방송 최초로 등장해 사연을 밝혔습니다. 지난 2023년 5월 일가족 9명이 목선을 타고 서해 NLL을 넘어 탈북을 시도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날 이만갑에는 일가족 9명을 목선에 태우고 탈북을 성공시킨 주인공 김희혁, 김유미 부부가 방송 최초로 등장합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봉쇄된 국경 뒤 베일에 쌓여있던 북한 내 실상을 밝힌다는데 당시 코로나19로 바닷물이 오염됐다며 수많은 어업 종사자들을 바다에 얼씬조차 못하게 만든 북한. 그로 인해 수입이 끊긴 주민들 사이에서는 뜻밖의 이것 장사가 유행했을 정도라는데 어디서도 듣기 어려운 최신 북한 실상에 대한 이야기는 과연 무엇일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한편 김희혁은 북한에서 외화벌이 기업소 선단장으로 배 3척을 운영하며 하루에 최대 $50를 벌어들였다고 고백합니다. 외교원조차 $1 남짓의 월급을 받는 북한에서 그는 어마어마한 부자였다고 하지만 코로나19로 북한이 바다를 봉쇄하면서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심해지는 통제와 허덕이는 식량난의 회의감을 느낄 때쯤 그가 탈북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다는데 그 이유는 딸이 부른 노래 한 곡 때문이라고 말해 궁금증을 더한다. 과연 김희혁과 그의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지 기대를 더합니다. 한국행을 결심한 뒤 본격적인 탈북 준비에 돌입한 김희혁은 총 3번의 시도 끝에 극적으로 탈북에 성공했다는데요. 그중 2번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이후에는 아이러니하게도 가족이 있었다고 전해져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가족에게 탈북 사실을 알린 뒤 신고 위기에 처하는가 하면 탈북 당일까지도 한국행을 결사반대해 골머리를 앓았다는데요. 과연 김희혁이 모든 가족을 설득해 다같이 목선에 오를 수 있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이들의 위험천만했던 해상 탈북 비하인드는 이만갑에서 전격 공개됐습니다. 오늘의 양식 키포인트 바이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살다 보면 기도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온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천 튜브였습니다.